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4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진면과 돼지시로 구성되어서 집안에 돼지를 키웠다. 혹은 돼지를 잡아 제사 지내는 집이다. 에서 나온 회의자 집가지요. 다음은 입구와 원래 도끼자루 가짜에서 나온 건데 입구와 요 위에가 가짜가 됐죠. 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오를 가짜죠. 다음은 형가와 합품음으로 구성된 형성자, 음을 나타내는 가에서 음을 가진 합품음으로서 가 하는 게 뭡니까? 노래 가짜죠. 다음은 사람인과 홀규로 구성되어서 아름다운 옥,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에서 나온 글자 아름다울 가짜죠. 마찬가지로 홀규에서 음을 빌렸고 갈행의 뜻을 가진 글자 거리가. 다음 사람인 옆에 빌릴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거짓가 빌릴가. 다음 나릴 옆에 빌릴가에 음을 빌린 형성자 결을가 틈가. 날짜를 빌려서 여가를 보내는 거죠. 다음 사람인 옆에 성가 혹은 장사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갑가. 장사를 하려면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갑가. 다음은 힘력에 입구를 합쳐서 더하다, 거짓된 말을 더하다 에서 가차되어 더하다의 뜻이 된 회의자입니다. 더할가. 다음은 나무목과 더할가에서 음을 빌린 형석자 나무 위에 더하는 것, 바로 시렁이죠. 시렁가. 다음은 뿔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부수자죠. 뿔각. 뿔각은 부딪히거나 호각이나 그 다음에 무기로 쓰이죠. 그 다음 뒤저울 치와 입구로 구성되어서 뒤따라오는 사람의 말은 서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글자 각각각이라는 회의자죠. 다음 문문 안에 각각각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 아주 층이 있는 건축물 누각각이죠. 누각각. 다음은 칼도와 돼지해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 칼로 새긴다의 뜻은 새길각. 다음 볼견과 배울학의 줄임자로서 구성된 형성자 깨달을 각. 요는 위에는 회초리 모양 혹은 새끼 꼬는 모양이라는데 회초리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깨달을 각. 자, 집가, 오를가, 노래가, 아름다울가, 거리가, 거짓가, 빌릴가, 여가가, 갑가, 더할가, 실은가, 뿔각, 각각각, 누각각, 새길각, 깨달을각. 가에서 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가다의 뜻인 갈거. 갈거는 원래 큰 데 밑에 입구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갈거와 음을 나타내며 사람이 다리를 꿇고 있는 모양에서 다리의 활동과 관계 있는 병부절,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 부수자입니다. 이렇게 곱게도 쓰고 이렇게 니은으로 걸어 올리기도 하죠. 병부절로 구성된 형성자. 여기서 절에서 음을 빌린 거죠. 본뜻 절인데 중국어의 발음은 리을 받침 없으니까 지혜로 발음됐죠. 본뜻은 물러나다인데 파생되어 물리치다, 물리칠다의 뜻이 된 자는. 그러면 여기 병부절은 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나 밑에 가겠죠. 밑에는 이렇게 굽어되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걸 봤을 때는 오른쪽에 붙는 글자로 봐야 되겠죠. 그럼 갈 거 옆에 병부절을 하면 뭐겠어요? 네. 물리칠 뭘까요? 물리치다의 뜻이니까 물리칠 병부절의 썸을 빌렸으니까 입성이니까 입성으로 하면 되겠죠. 자, 볼까요? 네. 물리칠각 물리칠각 입성이니까 이것도 최로 하면 되죠. 네. 물리칠각 퇴각하라. 그 다음 냉각 망각할 때 쓰이는 글자죠. 예. 다음은 고기를 뜻하는 고기육과 음을 나타내는 앞에 나오는 물리칠각으로 구성된 형성자. 그래서 다리의 뜻이 된 자는 이게 고기육인지 다룰인지 구별하는 것은 글자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다룰, 글자의 왼쪽이나 아래에 있으면 고기육을 했죠. 예,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기육과 음을 나타내는 고기육이 부수고 음을 나타내는 각이니까 형성자죠. 그럼 고기육이 뜻을 나타내니까 다리의 뜻을 나타냅니다. 다리 뭡니까? 음은 각이니까 다리 각이겠죠. 뜻이 나오죠. 뜻은 고기고 고기 각에서 다리 각으로 바뀌었겠죠. 볼까요? 예, 다리 각입니다. 다리가 우리 사람들의 다리를 다리라기도 하고 뭐 각선미가 좋다 할 때 다리 각자죠. 또 우리가 건너는 다리 이 밑에 있는 그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교각이라 하죠. 교각. 그것도 다리각으로 쓰죠. 예, 사람의 다리나 건너는 다리의 다리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리각. 예,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는 고기잖아요. 예, 각은 음에서 나왔죠. 예, 형성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물리칠 각을 아니까 다리각은 서비스로 알려진다는 거죠. 예. 다음 손수 아래 눈목을 두어. 자, 손수 아래 눈목을 두었다. 좀 이상하죠? 손으로 눈 위를 가리고 멀리 바라보는 형상에서 보다의 뜻이 된 자. 베이자죠. 근데 손수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정만 돼 있는데 손수를 이렇게 밑에 글자가 오니까 이렇게 뺐다하게 해가지고 밑에 눈목을 하면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손으로 눈 위에 손을 얹어놔가지고 멀리 이래 쭉 이래 바라보다. 그럼 뜻은 뭡니까? 보다겠죠. 보다 뭐겠죠? 예. 손을 눈에 얹어서 본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의자죠. 자, 뭘까요? 예, 볼 간자입니다. 자, 요게 손수의 변형을 주의해야 되겠죠. 손수. 요렇게 손수만 돼 있지만은 요렇게 손수도 돼 있다. 요렇게 된 손수가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옆에 네 개 긋고 쭉 내려가면은 절배자가 되죠. 절배자도 앞에 여기 손수의 변형이죠. 예, 손수를 이런 손수도 있고 손수 재방변도 있지만은 손수를 이렇게 약간 뺐다하게 변형으로 쓰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눈 위에 손이 얹혀 있죠. 멀리 바라본다. 칸으로 발음됐네요. 칸. 예. 뭐 간호하다. 예? 간호원. 그다음에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 산을 바라보다. 예? 대충 훑어보는 거죠. 그때 볼 간자를 쓴다. 물리칠각, 다리각, 볼간 그렇습니다. 예. 다음 두 문 사이에 왜 두 문이라는 것은 호가 하나의 문이죠. 두 개가 문이 합쳐서 문이 되죠. 하나의 문은 호죠. 예, 두 문 사이에 틈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모습. 요 밑에 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글자가 다롤이 나릴로 바뀌고 중간의 뜻이 돼서 그 의미가 이간질하다 쓰이죠. 이간질하다. 그런 뜻이 된 글자. 사이간 이간질할 간 뭘까요? 문문 안에 나리를 했다. 그렇죠? 예, 달빛이 들어오는 모양에서 나중에 나릴로 바뀌었다. 예. 자, 사이간자죠. 사이간.
중국어로서는 찌엔, 찌엔, 그렇죠. 사이간. 사이간이니까 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사이의 뜻도 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틈을 내게 하는 이간질하다 이 뜻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간첩. 예. 또 사이를 나타내는 거 시간, 간식 이런 뜻이 쓰이죠. 예. 그러니까 사이간, 이간질할 간 이렇게도 쓰이죠. 다음 대죽 부수자죠. 대죽과 음을 나타내는 사이간으로 구성된 형성자. 대쪽 편지 뜻이 된 자. 그럼 대죽을 앞에 놓을까요? 위에 놓을까요? 위에 놓으려면 대죽이 다리가 짧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뭡니까? 대편지니까 대쪽이고 대쪽 간이 되겠죠. 사이간자 들어갔으니까 대쪽 간 혹은 편지 간이 되겠죠. 간은 중국어 발음으로 찌엔 발음되지가 대죽이 들어가서 대나무는 뭡니까? 깎아서 옆에다 편지 썼죠. 옛날에 그 죽간이라 하죠. 편지를 썼기 때문에 편지간이 되고, 또 대나무로 썼기 때문에 위에 대나무 부수잖아요, 그죠? 그 대나무 간이니까 대쪽 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답이 나오죠. 예, 볼까요? 예, 대쪽 간, 편지 간, 이게 4급에 해당된다. 우리는 두 개 얹으면 복잡하다 하지만은 사실상 답이 나오는 거죠. 부수를 알면은. 예. 찐, 찐 발음되죠. 사이가는 찐 되고 대쪽가는 찐. 예. 다음 끝이 두 가지 갈라진 모양. 두 가지 갈라진 무기입니다. 무기. 공격용으로 사용한 무기인데 후대에 방어용으로만 사용된 자. 이게 뭡니까? 앞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격 방어 겸용인데 후대에 와서는 이게 바로 옆으로 그어져 가지고 방패의 뜻이 된 글자. 부수자죠. 기억납니까? 자, 방패간이죠. 방패간. 부수자입니다. 간, 방패간자입니다. 방패간자는 원래 공격 방어 겸용이기 때문에 간범하다 할 때, 범하다 할 때는 이게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방패간이지만은 이 방패간이 부수자이면서도 많은 형성자를 품고 있습니다. 옆에 칼도를 하면은 색일간, 예. 그 다음에 앞에 고기육을 하면은 간간, 예. 위에 나리를 하면은 가뭄한, 기역과 히읗이 통하니까 앞에 물수를 하면은 땀한, 여자 여자를 하면은 범할 간, 위에 대죽을 하면은 장대간, 예. 앞에 마음심을 하고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고까지 하죠. 예.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간은 간으로 구성된 자는 다 음이 간으로 나거나 한으로 난다. 기역과 히읗이 발음이 통한다. 예. 방패간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사이간, 대쪽간, 방패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볼까요? 칼도와 음을 뜻하는 방패간으로 구성된 형성자. 조각하다, 바로잡다 등의 뜻을 갖게 된 자는 칼도를 요거 말고 또 칼도 변이 있죠. 요 방패간 옆에다 칼도를 해야 되겠죠. 예. 칼도를 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칼도를 하면은 앞서 했죠. 칼간이니까 예. 조각하다니까 새길 간이 되겠죠. 예. 칼로 새기겠죠. 음은 간에서 빌리고 뜻은 칼이죠. 칼로 뭐 글자를 새기는 것이겠죠. 새길 간. 맞습니까? 네, 맞죠. 중국어 발음은 칸 이렇게 준상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예. 자, 다음 고기육각. 고기육 얘기했죠. 글자의 앞에 있든가 글자의 밑에 있을 때는 고기육이다. 음을 나타내는 방패간으로 구성되어 몸 안의 고기 가운데 몸의 해로움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임을 나타내는 글자다.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간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성자인데
형성자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고기욱이 되려면은 방패간자 앞에 있어야 되겠죠. 방패간자 오른쪽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다룰이 되니까 고기와 뜻이 다르죠. 앞에 다룰을 하고 방패간을 하면은 뭡니까? 간자가 되는 거죠. 간은 우리 술을 마시면 해독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음을 빌린 형성자이면서도 이거는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재밌는 글자죠. 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볼까요? 간. 중국어 발음도 간 이렇게 평성으로 발음 되죠. 다음 방패간에 해가 뜰 때 빛이 빛나는 모양 요 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나무의 줄기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자. 해가 뜰 때 나무 줄기에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요 간자 방패 간자를 앞에 놓기도 뭐 하고 옆에 놓기도 뭐 하고 해서 요 사람인을 들어서 그 밑에다가 방패간을 넣었죠. 그래서 줄기 간자가 되겠죠. 줄기 간. 볼까요? 줄기 간. 근데 이 줄기 간자를 중국어에서는 방패간으로 통용해 쓰고 있죠. 뒤에 글자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패간도 되고 줄기간으로도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모르고 간체자를 먼저 배워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줄기간. 나무의 줄기. 그렇기 때문에 간부할 때 쓰죠. 간부. 또 주간하다 할 때 간자로도 쓰이죠. 줄기간. 색일간, 간, 줄기간. 색일간과 간간은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칼도가 성칼도는 주로 오른쪽에 들어가죠. 칼도변은. 다음 볼까요? 계집녀. 저는 이 계집녀는 사내남의 반대로 계집녀인데 여학생이 싫어하는 듯해서 여자여로 많이 읽습니다. 여자여와 음을 나타낸 동시에 범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시끄럽게 송살 난. 여자 여자가 두 개가 시끄럽게 송살 난자입니다. 난 이래 되죠. 여자가 도리에 어긋나게 범한다의 뜻이 된 자. 그러니까 여자 여자 세 개가 범하다의 뜻인 간사할 간자죠. 여자가 세 명이 간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두 여자가 벌써 시끄럽게 송살한다. 여자가 둘이 모이면서 벌써 시기를 한다 이러죠. 놀라운 것은 여자가 이쁘다 하면 남자들은 저 여자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이쁘다 소리 안 하고 재수없어 이렇게 하죠. 시끄럽게 송살난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밑에 여자애를 두 개를 더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사할 간자죠. 그래서 여자가 셋이 모이면 간사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속담에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장이 선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어렵지 않은 글자죠. 자, 볼까요? 간살간. 여기서도 우리는 중국어에서는 음이 간으로 해라는 간자를 넣어놨죠. 이 중국 간체자로 만들면서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찐 되죠. 간살간. 여자 계집녀, 여자여와 시끄럽게 송살 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여자가 셋이 모이는 회의자가 아니다. 다음은 음을 나타내는 씹을 간, 정성간에서 마음심은 이 신방변이고 마음심리가 글자 밑에 가겠죠. 마음심을 더하여 본뜻은 정성에서 간절하다의 뜻이 된 글자. 간이니까 마음심을 하면 뭡니까? 간절할 간이네요. 간절할 간. 그렇죠? 간절할 간. 볼까요? 아하. 이겁니다. 간절할 간. 간절할 간은 모양이 좀 다르죠. 앞에가. 부숫자가 해해치 하는 거죠. 해해치라는 부숫자의 옆에
머무를 간의 음을 빌린 또 이것도 형성자죠. 예, 그게 다 마음심이 되어서 예, 간절할 간이 된 겁니다. 예, 혹은 발 없는 벌레 치라고도 하죠. 앞에 이 글자가 예, 요게 돼지시와 통용되어 써 있죠. 예, 간절할 간, 씹을 간, 정성간에서 뭐 씹다보다는 씹는 것도 정성스럽게 씹는 거겠죠. 정성간에서 음을 빌린 마음심이 들어가서 간절할 간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뜻을 나타내는 물수와 어찌 갈, 리을 받침이 갈이 없으니까 허로 발음되죠. 허 구성된 형성자. 물이 다해서 목마르의 뜻이 된 자. 물이 뭡니까? 물수와서 어찌 갈. 그래서 목마를 갈자가 됐다. 물이 다해서 목마르다 하는 거죠. 앞에 어찌 갈자에다 설립을 하면은 다할 갈자가 되죠. 여기 그렇게 다할 갈자의 생략형으로 봐야 되겠죠. 물이 다했으니까 목마르다, 갈증난다 해서 중국어 발음은 거로 발음되죠. 거. 예. 요 어찌갈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찌갈로 또 구성된 형성자가 많죠. 물수가 들어가면은 목마를 갈, 앞서 얘기했던 설립이 들어가면은 다할 갈, 예.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은 칙갈, 말씀이 들어가면은 아렐 알, 돌석이 들어가면은 비석 갈, 이렇게 여러 가지 갈의 음을 가지고 있다. 예. 목마를 갈, 갈증난다 할 때 쓰죠. 예. 뭐 해갈한다. 예. 그때 쓰입니다. 간사할 간, 간절할 간, 혹은 정성간, 그 다음에 목마를 갈. 예. 자, 다음 이어서 볼까요? 입구에 한획을 그어 음식을 물고 있는 모양. 요 모양이죠.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 파생되어 달다의 뜻이 된 글자. 우리 입안에 혀가 있는데 혀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죠. 맨 앞에가 단맛이죠. 예. 그래서 달감이죠. 달감. 예. 입구에 한획을 그어서 입안에 음식을 단 걸 물고 있다. 그래서 나온 글자 볼까요? 예. 달감입니다. 달감. 중국어 발음은 간 이렇게 발음되죠. 달감. 예. 예. 감미롭다. 뭐 감초 할 때 쓰죠. 달감자. 감은 이설. 달콤한 말과 아주 예리한 이로운 말. 사람 꼬드길 때 하는 때 쓰이는 거죠. 달감. 우리가 감주라고 하죠. 감주. 식혜를 감주로 하죠. 맛이 어떻겠어요? 달겠죠. 약방이 감초라죠. 감초는 맛이 단 맛이겠죠. 약방의 감초라는 것은 약에 꼭 필요한 약이 감초죠. 감초가 약의 효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약이 모두 쓰기 때문에 감초를 넣어야 쓴맛을 좀 줄여준다 해가지고 약을 제조할 때 꼭 감초가 들어간다 해서 꼭 필요한 것을 뜻할 때 감초라 하죠. 약방의 감초. 예.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모습 달감. 붉은 글자 부스자죠. 예. 다음은 원래 손에 무기를 들고 멧돼지를 공격하는 모양. 요 오른쪽 손 모양이죠. 멧돼지를 공격하는 모양에서 생략되어 손으로 돼지를 치는 모양이고 돼지 모양도 간략하게 된 글자. 그러니까 돼지 시자도 모양이 잘 구분할 수 없고 위에 또 치다는 뜻도 잘 알 수가 없다. 치는 것도 칠보기로 하는 건지 칠수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없다. 예. 뭘까요? 예. 자, 감이 감자입니다. 옆에 칠복이 들어갔죠. 칠복. 앞에는 돼지의 모양이 이렇게 완전 다르게 변형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나아가 맹수를 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예. 용기가 필요하게 돼서 감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감이. 감희감. 예. 감행하다. 용감하다. 언감생심. 어찌 감히 마음에 두느냐 할 때 언감생심. 감자가 감히 감자로 쓰였죠. 예. 다음 물수의 음을 따는 다함으로 구성되어 물이 태양을 받게 되면 증발하고 혹은 땅에 스며들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 형수자로 덜다, 줄다의 뜻이 된 자는 그러면 뭡니까? 물수니까 물이고 함이니까 덜다의 뜻이 되면
덜함이 되겠죠. 덜함. 덜함자 들어봤습니까? 자, 히읗과 통하는 발음이 뭡니까? 기억이죠. 기억. 덜감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볼까요? 예, 덜감자입니다. 덜감. 히읗과 기엇이 통하니까 덜감. 중국 발음은 시엔인데 다함자는 덜감은 지엔으로 발음됐죠. 유사 발음이죠. 예. 달감은 부수자고 감이 감. 예?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돼지를 잡으려면은 사나운 짐승을 잡으려면은 그다음 다 물건이 줄어든다 해서 덜감. 덜감은 뭐 감소한다, 뭐 감축하다, 삭감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예.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예. 갈 거 옆에 병부절. 예. 병부절. 예? 그러니까 병부절에서 음을 빌린 거죠. 절을 리을 받침해서 음을 빌린 입성이니까 물리칠 각이 됐죠. 그 다음 물리칠 각에서 음을 빌린 고기욱과 구성되어서 다리를 나타낸 다리각 형식자죠. 눈 위에 손을 얹어 멀리 바라보는 모습을 본뜬 해자 볼간. 문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모습에서 사이간, 이간질할 간. 그 다음 대나무 죽에 부수고 사이간에서 음을 빌린 대나무로 만든 틈 사이에 글씨를 쓴다 해서 대쪽간, 편지간. 그 다음 방패의 모습을 본뜬 부수자 방패간. 칼도에서 뜻을 해서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칼이니까 색일간. 그 다음 고기욱에서 방패간으로 구성돼서 고기로서 우리 몸 안에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다. 그 다음 줄기간자죠. 옆에 우물난간 간자. 우물난간 간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 줄기간. 다음은 시끄럽게 송살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간사할간. 여자여 부수자죠. 다음은 정성간, 씹을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간절할 간. 정성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찌 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목마를 갈. 우리 다 하면은 갈증이 난다 해서 목마를 갈. 그 다음에 입안에 단 음식을 물고 있는 모습에서 달감 부수자죠. 다음은 몽둥이로 짐승을 치고 있는 모습, 맹수를 잡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해서 감이감. 물수에서 다 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물이 다 줄어든다 해서 나온 덜감 형수자죠. 물리칠 각, 다리 각, 볼 간, 사이 간, 이간질 간, 편지 간, 대쪽 간, 방패 간, 색일 간, 간, 줄기 간, 간사할 간, 정성간, 간절할 간, 목마를 갈, 달감, 감이감, 덜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